이번 한 주간 주요 사건이나 쟁점 현안들을 정리하는 일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오전 11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되고 나서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 뭐 정치적인 얘기는 자세히 물어보는 게 실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고요. 무려 35일 만에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4월 4일인데요.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무려 3배 이상 선고일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은 더욱더 많은 갈등과 사회적인 반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결과를 섣불리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이든 간에 양쪽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을? 예, 한 15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헌재가 워낙 철통 보안 속에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과 예측도 예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견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전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전에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제 법률 위반 사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헌법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반, 엄중성과 관련돼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음에도 그렇게 심대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대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했던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5개 쟁점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국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국회 군인들이 난입을 했고 또 계엄령 그 포고령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헌법 유린 사항들이 발견이 된 뿐만 아니라 또 계엄령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보인 공수처 조사를 계속 회피하는 과정들 또 그리고 서부 지분 난임에서 보였던 초유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국민의 신임을 심각하게 배신한 행인들이 입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탄핵을 피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적 소견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예, 뭐 결론은 뭐 많은 가능성 쪽으로 좀 치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제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필요한 메시지를 또 내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냐 아니면 기각이냐라고 할 경우일 텐데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의 혼란이 빠르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은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경선 규칙을 만들고 또 후보자를 선출하고 또 이와 관련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 빠르게 선거 국면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한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정치적 공방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전 내각 총 탄핵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재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여권의 반발도 강력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의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정말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계속 강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참 승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어쨌든 승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 재판과 다르게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던 탄핵을 반성하던 간에 굉장히 강한 심리적 충격이 올 수 있고 이것이 극심한 소요 사태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정치권이 인식을 하고 사전에 봉합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4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또 최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에서 보든 언제든지 굉장히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왜 봉합이 되어야 하고 왜 빨리 승복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관세 폭탄,
네.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내수 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1%의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어찌되었던 빨리 봉합을 하고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른 수습을 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원대학교 교수와 조교가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돈을 연구와는 상관없는 물건을 사서 이제 편취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강릉경찰서가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종료가 되었는데요. 네. 총 20명에 대해서 사기 그리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대학 소속의 교원과 조교 등 15명이고 또 이에 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장급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원도 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총액이 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공적 연구비를 갖고 냉장고나 에어컨을 구입하기도 했고 심지어 게임기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비의 부정사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저도 대학에 있지만 네. 대학에 있는 대학 종사자라든지 또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윤리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신고 포상 제도도 도입을 했지만 여전히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강한 처벌 그리고 보다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사건이 드러난 건 좀 세게 좀 사익 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드러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죄에서 암수범죄라는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실제로 발생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연구비 부정사용은 지금 현재도 만연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러난 사건에 불과하고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교육계 쪽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이번에 보면은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죄질이 사기 혐의 또 공문서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건이 무려 500건이나 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비 횡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6억 가량 된다고 봤을 때 예. 매우 죄질이 심각한 것 같아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당 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강원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춘천시 공무원들하고도 결탁을 해서 관련된 행위를 자행을 했고 또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경찰에서 춘천시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도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찰 수사만 기다릴 것들이 아니라 자체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네. 자체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현재 특히 연구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조건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건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비를 지급한 쪽도 수사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입장 정리는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다녀오셨죠? 예, 어제 한림대학교 일성아트홀에서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최는 강원연구원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최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당일 김진태 지사가 직접 참석해서 인사말을 대독을 하고 그 주요 내용들을 정광열 부지사가 발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춘천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캠프페이지 추진 주장에 관련된 대표적인 반박놀이를 하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민과 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도의 행위가 춘천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맞받으면서 충돌이 다시 한번 발생했는데요. 그와 별개로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만간에 도의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5월 중순으로 서류 제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제출이. 아무튼
이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불협화음과 충돌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할 때마다 계속 행정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용에 관한 다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목적이 우선이냐 아니면 주로 보존이 우선이냐, 예컨대 이제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춘천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러한 상충된 논리 더하기 정치권의 내부적인 그런 입김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개탄스러운 측면이 가장 시민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견해를 후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점들이 가장 사실은 우려스럽고요. 어떤 것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논쟁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